이것 좀 말씀드려 봅시다. 개인적으로 요새 방송, 이게 다른 방송 듣거나 다른 방송 나갔을 때 이게 얘기할 때 얘기 나눠볼 때 지금 코스피의 PBR 0.9배 공식 0.9배에서 이게 매수를 하면은 이게 어찌 보면은 지금 코스피 PBR 0.9배 매수 요 썰이 지금 경제방송계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코스피 PBR 0.9배에 대해서 뭐 계산하는 분들마다 다르긴 한데 대충 한 2650포인트 정도가 포워드 PBR 기준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긴 한데 야, 장이 오르니까 별말을 다 하고 있거든, 지금. 이게 지금, 장이 오르니까 별말을 다 해요. 그러면서 이제, 포워드 PBR 기준 0.9배가 된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가 기업 실적이 나오고 그게 또 자본으로 쌓이면은, 그때 기준에 PBR이 0.9배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2650이 하나의 지지선, 저항선 혹은 이게 뚫었으니까 오늘 이게 뭐 이제 바닥이 될 수 있다, 저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겁니다, 이거 포워드 PBR 0.9배라는 거랑 사도 된다. 자, PBR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코스피 PBR 0.9배 매수 공식이 맞아떨어졌던 이유는 코스피 대형주가 뭐가 있어요? 코스피 대형주가 잘 생각해야 돼. 코스피의 시가총액 대형주가 과거 20년 30년 동안 놓고 봤을 때 PBR 0.9배를 기록했던 그 라인은 누구 덕분이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덕분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를 딱 놓고 보면은 2008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아니면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그런 뭐 급락 사태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코스피 PBR 0.9배라는 단어가 나왔던 이유는 반도체 때문이야. 반도체 때문. 그리고 여기에 좀 더 추가하면은 자동차가 있을 거고요. 돈 잘 버는 애들, 돈 많이 쌓여있는 애들, 금융주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화학, 철강이 사이즈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는 좀 더 추가하면은 대기업들의 물류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사이즈 있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PBR 0.9배라는 부분은 이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 삼성전자 기준 0.9배가 0.85배가 바닥이었어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계속 늘어나면서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한때는 30%가 넘어갔어. 우리나라 증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30%가 넘어갔다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밖에 없는 국가였다고. 그러니 삼성전자 0.85배면은 다른 애들이 얼마가 됐든 간에 대충 0.9배가 잘리는 거야, 코스피가. 근데 지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코스피 PBR 0.9배에서 매수했을 때 무조건 익절할 수 있다는 공식 이제는 깨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자, 시가총액 3등 누구예요? 시가총액까지 같이 놓고 볼게요. 20위까지 놓고 보자. 지금 시가총액 20위까지에 있는 기업들 PBR이 여기 PER은 안 나오네. PBR 보자. PBR 안 나오니? 여기 있네. PER 빼고 외국인 상장 주식수 빼고 이렇게 놓고 보자. 지금 요렇게 놓고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면은 LG전자까지. 자, 봅시다. 중간중간에 함정들이 생겼어요. 중간중간에 함정카드 발동이요. 총 PBR만 보자. 자, 요렇게 놓고 봅시다. 과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은 대부분의 시가총액과 요런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금 보시면 누가 올라왔어요? LG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포스코홀딩스 올라와 있죠. 그동안 PBR을 끌어내리던 애였던 포스코홀딩스가 오히려 올라와 있어. 그리고는 삼성 SDI 많이 올랐죠. 여기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도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이 2차전지 엮이면서 지금 뭐 LG화학도 같이 봐야지. LG화학도 저평가 항상 돼 있다가 케미컬 기업이 LG화학도 2차전지 엮이면서 확 뚫고 올랐잖아. 자, 그러고 난 뒤에 지금 또 한 가지 봅시다. PBR 기준에서 무리를 주는 애들은 삼바 6배입니다. 셀트리온 6배예요. 얘네들이 성장한 것도 우리는 감안해야 됩니다. 특히 언제? 코로나 때 바이오 기업들이 코스닥에 있는 애들도 많이 올라왔지만, 그리고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코스피로 이전 상장 헬스케어까지 되면서 시총이 더 커졌어요. 시가총이 40조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에 있었잖아. 작년까지만 해도 코스닥에 있었잖아. 근데 코스닥에 있던 15조짜리 기업이 지금 코스피로 넘어왔거든요. 코스피 물타기 됐다고, PBR 기준에서는. 지금 삼바랑 셀트리온이 비싸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글로벌 기준에서 뭐 PBR로 놓고 보든 아니면은 PSR로 놓고 보든 PER도 비슷하게 놓고 보시면은 좀 삼바랑 셀트리온이 글로벌 기준에서 한 1.5배 비싼 정도? 글로벌 성장하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 대비로 놓고 보면은 많이 비싼 건 아니야. 얘네들은 실적치 키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랑 지금 시가총액 상위 혹은 삼성전자의 코스피 내 차지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고. 이건 무슨 소리예요? 더 이상 코스피
PBR 0.9배 매수라고 하는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공식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린 여기 다 정답을 알고 있잖아. LG에너지솔루션 원래 어디 있던 애예요? LG에너지솔루션 원래 LG화학에 있던 애죠. 알깠잖아. 그러면은 원래 LG화학 안에 있던 LG에너지솔루션이 LG화학 PBR로 계산되면서 코스피 PBR 0.9배라는 저 공식에 대입됐었는데, 이제는 LG화학의 중복 PBR로 잡히고 있죠. 왜냐면 LG화학도 LG엔솔에 지분을 들고 있잖아. LG엔솔의 실적을 또 연결해서 봤잖아. 근데 LG엔솔도 더블 카운팅으로 2번 계산되잖아. 얘들만 이래요? 아니지. 다른 기업들도 보시면은 IPO한 애들이 여기에는 없지만 정말 많은 기업들이 IPO를 때려놨어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게임즈 있죠. 카카오뱅크 있죠. 카카오뱅크 바로 밑으로 내리면 바로 나오잖아. 카뱅 PBR 몇이냐? 카카오뱅크가 PBR이 지금 에코프로 머티 PBR 38배죠. 시가총액 25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얘도 알까기 했잖아. 그리고 또 보자. 또 카카오뱅크 2020년도 21년도 알까기 했죠. 얘 PBR 2배입니다. 현대중공업 얘들도 IPO 된 애들죠. 시가총액 9조, 10조의 그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고, 얘도 PBR이 얼마예요? 1.8배입니다. 알까기 낸 애들이 정말 많아. 그리고 포스코 DX 어디서 넘어왔어요? 코스닥에서 넘어왔지. 얘 지금 PBR 19배입니다. 시가총액 8조예요.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 하이브 새로 IPO 됐죠, 최근에. 시가총액 8조가 넘어가고 PBR 2.7배입니다. 이런 애들이 하나 모이면서 무슨 일이 발생해요? PBR 0.9배 노노, PBR 0.9배 매수가 바닥이 아니라고.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요. 누구 때문에? 신규 상장된 애들이 물타기를 했기 때문에. 기준점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기업들이 다들 조금 뭐 HMM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뭐 실적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SK바이오팜, 이것도 우리 바팜 어때요? 얘도 신규 IPO지? 그리고는 카카오페이, 얘들도 신규 IPO입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LNF 얘들도 지금 코스닥에서 넘어온 애죠. 시가총액이 5조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 신규 상장된 애죠. 과거에 2, 3년 동안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장의 특징을 보시면은 대형주들 IPO 정말 많이 했고요. 장이 이제 좀 화랑을 띠다 보니까. 그러고는 우리나라 뭐 계열 분리된 것도 많고, 이게 물적 분할해가지고 상장시킨 것도 많고, 하이브도 신규 IPO냐. 하이브 자체가 데뷔했잖아요. 투산로보틱스 새로 나온 애입니다. 새로 들어온 애죠. SK IT크놀로지 새로 들어오네요. 지금 시가총액 100등 안에만 놓고 보더라도 신규로 상장된 애들이 너무 많아. 과거 우리 코로나 2020년 3월 바닥에 코스피 바닥 PBR 0.8배까지 내려갔습니다. 매수해야 됩니다. 외치던 그때가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2020년 3월에도 코스피 PBR 기준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밑으로 내려갈 때, 그때 1500, 1400 갈 때, 그때 우리나라 PBR이 0.8배, 0.9배 이 얘기 나왔다고요. 그 바닥에서.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잘 고민하셔야 되는 게, 새로 상장된 애들 너무 많고요. 그리고는 주가가 오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삼성전자 주가는 못 올랐는데 밑에 있는 애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 지금이야 삼성전자가 뭔가 반도체 적자 구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뭐 더 올라갈 수 있네 없네 이렇게 뭐 표현할 수 있겠으나, 지금 신규 상장된 기업들의 토탈을 다 놓고 보셔야, 그 모든 그 부분들을 다 놓고 보셔야, 아 이거 잘못된 건가? 과거 기준으로 그냥 저 숫자만 놓고 투자하면은 좀 에러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제가 불편한 부분이 이거예요. 과거 데이터를 놓고, 과거 한 5년, 10년, 20년 데이터를 놓고 지금 현재를 해석을 하는데, 과거랑 현재가 동일 조건이라 그러면은 오케이지. 이게 아니란 말이야. 얼마나 많은 IPO가 있었고요. 얼마나 많은 물타기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시가총액 20등 안에 보더라도 LG엔솔에, 삼바에, 셀트리온에, 그 다음에 LG화학에, 삼성 SDI,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올라온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애들. 근데 그 좀만 더 내려가지고 시가총액 100등까지만 놓고 보니까 한 20개는 걸려. 신규 IPO 물타기 된 애들 그만 많이 걸리잖아. 저는 이 부분에서 코스피 PBR 0.9배라는 게 이게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그냥 딱 하나예요. 조건이 바뀌었잖아. 조건이 바뀌었는데 왜 오르는 이유 혹은 지금 매수해도 되는 이유에 이걸 쓰냐 이거지. 물타기가 얼마나 됐는데, 코스피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저 PBR 기업들 매수하는 거, 금융주들 돈 잘 벌고 돈 많이 쌓여 있는데 배당도 높은데 안 올라왔다, 그런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PBR 기준, 현대차 PBR 한 배를 목표 주가로 삼고 있더라고, 이거 한 배. 근데 이거는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보나 아니면 현대차가 지금 앞으로의 성장력을 놓고 봤을 때는 주주환원도 그렇고, 현대차 장기 투자하겠다, 장기 보유하겠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쁜 방향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맹신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그 산업 베이스도 그렇고요. 그러고는 우리나라의 그 주주환원 베이스도 그렇고요. 약한 게 사실이잖아. 오를 때는 이런 얘기들이 다 맞소 올소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또 빠지면 무슨 얘기합니까?
그래 한국이 뭐 어쩌겠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투자는 어차피 롱런입니다. 장기적으로 긴 시기를 살아남아야 결국 우리가 뭐 성공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불편한 점들을 계속 내가 이게 맞나 아닌가에 대한 검증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최근에 국장 보면서 제일 불편한 건 이거예요. 은행주 과거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언젠가는 올라갈 거다. 지금 올라가다가 저는 뭐 저 PBR 관련 혹은 뭐 은행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은행 보유하시는 분들도 이 그림은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2월에서 4월에 현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은행주들 그렇고 다들 23년 연말 배당, 그러니까 23년 4분기 배당, 요거 배당 플러스 이번 4월 말에 얼마, 24년도 1분기 배당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요거 때문에도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단기 매수를 들어온다라고 분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단기로 이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은행주들 하필이면 4월이잖아. 지난 뭐 있어요? 총선 있고, 그 다음 뭐 있어? 부동산 PF 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PF 때문에 위기가 생긴다 혹은 미국에 있는 은행주들 아니면 해외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나와. 그러고 나면은 분명히 또다시 총선 전후로 규제위기가 또 터질 거예요. 은행주 규제위기가 또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은행주들 어떻게 될까요? 은행주 관점에서 올 초에 올랐어. 배당락 한번 터지고 배당락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밀릴 거야. 왜? 규제 때문에. 이건 규제를 할 수밖에 없지. 나라가 흔들리는 이슈인데. 그러고 난 뒤에 부동산 PF가 좀 괜찮아지고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서 건설주가 다시 한번 둥가둥가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다시 은행주를 또 올라갈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투자는 장기로 놓고 봐야 되니까 지금 은행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의 차트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만 적어도 언제? 작년 4분기 배당 준다 할 때 전후에는 1차 매도를 하셔야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셔야 포모가 들어올 수 있고, 부동산 PF 관련 이슈가 지금 여전히 우리나라 문제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미분양 된다, 건설사 지금 여전히 바닥 아니다, 보고서 나왔어요. 오늘도 건설 바닥 아니다 보고서 또 나왔습니다. 지금 증권주, 금융주, 은행주들 요거 이슈 터지면은 또 나중 되면 총선 지나면 또 말 바뀔 거야. 배당 못 준다 할 거예요. 야, 나라가 넘어가는데 무슨 배당이야. 그렇게 되면은 그 뒤에 뭐 할까요? 그래서 남들이 안 볼 때 또 그때 또 보시면 돼요.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는 은행들의 그 주주 환원에 대한 여력은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그 좀 디테일함. 지금 은행주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불편한 건 딱 이거잖아요. 부동산 PF. 해결됐냐 안 됐냐. 근데 이거 덮어놓고 좀 은행주 저 PBR 올라가니까 난 괜찮아 계속 살 거야 계속 뭐 가는 거야 이렇게 하기에는 맞냐? 할 수 있는 거지. 맞냐? 또 이 규제 무조건 터질 텐데 총선 지나면 규제 터질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요새 너무 좀 불편해요. 2650이라는 저 라인에 있어가지고 뭐 사도 된다 막 이런 얘기, 여기서 더 사도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막 업사이드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냥 항상 말씀드리는 제일 냉정한 관점, S&P 500의 배당률 그리고 코스피의 배당률. 지금 코스피의 상승과 코스피에 대한 그 외국인들의 관심은 요게 증가할 수 있다, 이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 관심을 갖는 거야. 왜? S&P 500의 과거 5년, 과거 10년 배당률 보시면은 평균치가 1.5%에서 2%예요. 과거 10년 평균 놔보시면 코스피의 배당률 과거 10년 평균 놔보시면은 1.5에서 2%예요. 이버형 은행주는 그냥 연금식으로 계속 모아갈래. 떨어지든 말든. 오금지 1200주 모았는데 만주 모을 때까지 계속 줍줍. 점유력 연계 2배는 오르겠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만주까지라고 하셨는데 만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모으는 걸로는 만주 정도 모으시면은 지금 대충 한 1억 5천, 1억 6천 정도? 아니면은 막 2억까지 생각하신다고 볼 수 있는데 2억의 배당이 6%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2억에 6%면 2천만 원. 배당 2천만 원까지만 모으세요. 배당 2천만 원까지만. 왜냐면 배당 2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따로 소득을 얻는 것도 있고 예금도 있고 적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배당에 대한 절세가 따라붙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투자가 매력적이진 않아요. 네. 의료보험비 막 이런 거 막 건강보험료로 올라가거든 그게. 그러니까 세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당장 배당세가 끊기는 것도 문제인데 다른 그 부차적인 세금이 많이 올라갑니다. ETF는 저는 뭐 오케이라고 생각하고요. ETF는 ISA 이런 쪽으로 빼서 투자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분리과세가 되니까 분리과세는 오케이인데 합산과세는 저는 좀 신경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배당 많이 받으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그 배당 관점에 배당에 대해서도 이거 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장투해가지고 배당 많이 받으면은 부자라고 그냥 계좌가 찍혀. 부자라고 찍혀. 불로소득이랍시고. 그게 아니거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좀 많아요, 그런 게. 자, 어쨌든 요렇게 좀 놓고 보실 수 있을 거고, 지금 저는 그냥 제 관점 항상 동일합니다. 이것만 놓고 보세요. 의료보험 2개네요. 금융과세 넘기면 지역가입자랑 사업자 또는 직장인. 네. 금융과세가 넘어가면은 지역가입. 지역가입도 따로 나온다. 이게 프리랜서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쵸. 골 때려집니다. 그래서 돈 진짜 많은 분들은 법인으로 투자하시잖아. 배당 막 이렇게 막 몇 억씩 받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시드가 되시는 분들은 법인 세워서 법인 자금으로 출자시켜서 법인 계좌로 장기 투자 때리고
그러면은 그거는 내 계좌랑 분리가 세죠. 나중 되면은 개인 법인 세워서 법인 계좌로 장투하고 투자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으로 배당 막 2천씩 받고 이러신 분들은 최소한 투자하면은 자금이 막 3억, 4억, 5억 되잖아.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수단 중에 하나가 법인을 차려요. 개인 법인을. 걸어 투자하는 거야. 그러면은 법인은 10억 이상 매출 안 나고 뭐 이러면은 뭐 10% 정도 세금이거든요. 이익에. 근데 그 배당을 내 월급으로 떼버리면 돼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거는 세무사님, 회계사님이랑 얘기하시는 게 맞고. 법인 돈 내 돈으로 옮길 때가 문제다. 월급으로 받는 거지. 월급으로. 계속 그러고는 돈을 계속 주기적으로 꾸준히 빼야죠. 그래서 1년에 보통 한 7천만 원에서 한 1억 5천 정도씩만 이제 월급으로 받아가는 거고. 나머지는 뭐 할 수 있으면 법인카드 최대한 쓰는 거고. 그런 식이야. 부자들 다 그런 식이에요, 부자들. 알겠죠? 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바닥 시그널은 이겁니다. 닥치고 지수 배당률 2%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거 바닥이에요. 지수 배당률 2.5% 3% 나오잖아요. 바닥이에요. 코스피나 S&P 500이나.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굳이 막 이런저런 거를 다 찾으실 필요 없고 뭐 PBR 얘기하고 뭐 주주환원 확대 얘기하고 지금은 장에 대해서 국장에 대해서 보고 있으면 어지럽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이거예요. 장기가 됐든 아니면은 단기가 됐든 내가 주식을 매매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내 돈 까먹으려고 투자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지. 거기에서 접근 방법이 다른 게 결국에는 내 계좌에 어떤 종목이 담기고 어떤 종목이 들어갔다 나가느냐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이 목적이야.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왜 배당을 말씀드리느냐. 장기가 됐든 단기가 됐든 시장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무슨 이벤트 때문에 움직일지 모르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이 기업을 보유했을 때의 가치,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의 가치가 중요하다. 혹은 내가 이거를 내 계좌에 담아놓고 안 팔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 핵심이 뭐예요? 성장 혹은 배당이거든. 성장이 중요한 애는 성장을 먼저 하는 거고 성장이 충분히 된 애는 배당을 줘야지. 아니면 내가 쟤한테 돈을 맡길 이유는 딱히 없는 거죠. 이게 진짜 기본적인 원칙이란 말이야.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이게. 근데 주식 어플을 딱 키면은 아니지. 움직이는 애를 사야지. 야야야야야. 당장 올라가고 있는데, 당장 여기서 지금 이 계좌가 항상 이거거든. 항상 이게 나는 물려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 물려도 괜찮은 라인을 찾자라고 자주 말씀드린 이유가 물려도 괜찮으면 투자할 수 있잖아. 끌고 갈 수 있잖아. 물려도 괜찮으면 얘는 성장해, 얘는 충분히 배당을 줘.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확신이 없으면은 투자할 때 멘탈 터지거든요. 저는 매매 이유를 항상 이제 원점에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 관점에서 코스피도 배당률이 2% 넘어가고 막 2.5% 3%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인덱스 투자하시면 돼. 근데 거기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 애들이 자동차, 은행, 철강, 화학, 반도체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3년 기준 번 돈에 현금 흐름이 50% 배당 때린다 그랬어요. 배당 성향 50%예요. 우리나라에서 배당 제일 잘하는 기업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배당을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배당 성향 막 40%, 50%씩 올라가잖아. 그러니 현대차, 기아도 이제 배당 잘하는 거지. 은행들 주주환원 지금 30%까지 끌어올렸는데 자사주 매입소가까지 합치면은 지금 주주환원이 한 35% 이렇게 올라와요. 은행들도 이거 더 끌어올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코스피의 바닥을 만드는 겁니다. 뭘로? 주주환원으로. 주주환원이 중요한 이유, 배당 코스피 바닥에 대해서 PBR을 뭐 한다고 봅니까? 저 기준도 안 맞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경제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준을 세우자 이거지. 우리의 나를 세우자 이거지. 기준이 바뀌었다. 시장이 바뀌었고 코스피에 담겨있는 기업들의 색깔이 바뀌었다. 과거의 기준을 들이댔을 때 동일할 수 있을 것인가? LG에너지만 봐도 100조짜리 회사가 등장했어. 아니거든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수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은 오히려 코스피에서는 코가 깨질 수 있다.